네, 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새해 첫날도 우리 시장 부진하게 출발했습니다. 여전히 좀 해결해야 될 이슈들이 많은 상황인데요. 그림을 보면서 얘기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원달러 환율과 외국인 지분,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지분율입니다. 환율 차트가 빨간색인데 제가 일부러 역축으로 뒤집어 놨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내려갈수록 원화가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외국인의 지분율과 원달러 환율의 방향성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원화가 약해짐에도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국면도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환율이 약해질수록 외국인의 지분율은 낮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1,400원 후반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 그로 인해서 외국인의 지분율도 2010년 이후에 최저 레벨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차트만 놓고 본다면 외국인들이 다시 살려면 결국 도돌이표로 원화가 안정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전일에 좀 원화가 강해졌습니다. 간밤에 NDF 환율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게 일시적일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원화가 소위 말해서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라설 수 있을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시 대담에서는요, 지분율 자체가 외국인도 상당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매도의 압력이 커질 수 있는지 챙겨보고 환율 상황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대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증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리에 LS증권 정다운 수석연구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안정을 찾는 것 같지만 안정이라기보다는 아주 높은 수준에서의 소폭의 약세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전형적으로 매수를 보일지가 좀 의심스러운데 수급 상황이 좀 어떤가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을 순매도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놓고 보면 2024년 작년이죠. 연간으로 놓고 보면 7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순매도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인 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에 대한 민감도가 상당히 높은 증시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실망을 하면서 순매도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월 들어서는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계엄으로 인한 대내적인 정치 불확실성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부분으로 인해서 또 한 번 순매도가 가파르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하반기 들어서 순매도로 전환을 했을 때에는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같은 우리나라의 대표 업종들이 가장 공격적인 순매도 대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들어서는 약간은 달라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롯데지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성 위기론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롯데지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포함된 유통업종에 대한 순매도가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고요. 그 뒤를 따라서 이제 은행이라든지 통신, 자동차 같은 업종들도 순매도 상위권에 좀 랭크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기존의 정권에서 좀 지속을 하려고 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과 좀 연관이 있는 업종들이 순매도 대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달러 환율을 자주 보는 이유는 환율이 강해지면, 즉 원화가 강해지면 외국인들이 산다 이런 공식처럼 봤는데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구간에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또 매도를 보였겠죠. 왜냐하면 작년 초반에는 환율이 상승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반도체의 어떤 영향력을 좀 주목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환율 때문에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판 것 같거든요.
그렇죠. 하반기 들어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팔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하는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보통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외국인들이 좀 순매도를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물론 이게 뭐가 먼저냐라는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의 경기 펀더멘탈 결국 수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겠죠.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난다면 이 부분이 원달러 환율의 강세, 그러니까 원화의 강세를 좀 유발을 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경기 펀더멘탈이 좋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또 주식을 사게 되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게 되면 원화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니까 또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은 순환적인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원달러 환율로 보면은 역의 상관관계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좀 기록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면에 보이는 그림들을 보시면은 일부 좀 다른 구간들이 있습니다. 회색으로 오명되어 있는 구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가깝게는 2023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의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원달러 환율이 좀 올라가는 그림에서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그림이 왜 나타났냐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할 때 우리나라의 수출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향으로의 수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장성을 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좀 원달러 환율이 조금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더라도 외국인이 순매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이랑 좀 비교하기는 조금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또 원화가 강해지려면 사실은 성장이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성장이 나올 만한 부분을 보면 사실 내수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수 쪽은 힘들고 수출이 12월 데이터는 슬쩍 반등은 했지만 추세적일지 아직은 거기다가 트럼프의 취임으로 인해서 조금 더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사실은 추경, 정부의 역할에 대한 시장의 어떤 그 논의가 많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이 나올지 내지는 추경이 나왔을 때의 어떤 반전의 포인트가 될지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 결론적으로 봐서는 사실 추경이라는 게 양면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추경을 하게 된다는 거는 결국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원화의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추경을 좀 기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원화 강세 요인이 얼마나 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원화가 이렇게 약세를 간 배경들을 살펴보면은 수출 둔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내 정치 불확실성, 그리고 내수 부진,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 이런 부분들인데 이 중에서 단기간 안에 좀 해소가 될 만한 포인트들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높아진 원달러 환율에서는 그래도 정부가 혼란 속에서도 무언가 정책적으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게 추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원달러 환율의 추가적인 상승 정도는 좀 막아주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정도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매도보다는 그래도 매도 압력을 줄이거나 매수로 전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팔 게 있겠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코스피 외국인 지분율이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요. 네, 지금 외국인 지분율을 살펴보면 31.3%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금융위기 이후 시기를 보면은 2015년 그리고 2022년을 제외하고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2022년 같은 경우가 가장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때가 29.3%여가지고요. 이때랑 비교해 보면은 2%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낮아져 있는 수준은 맞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발상으로 너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수준이 오히려 매수 시점 내지는 좀 바닥이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네, 어느 정도는 좀 팔 만큼 팔았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다 중요한 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이 부분을 좀 꾸준히 팔로우업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가장 안 좋았던 시기 2023년이라고 22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랑 비교해보면 2%포인트의 지분율이 차이 나고 시가총액에다가 2%포인트를 곱하게 되면은 대략 한 38조 원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에는 38조 원 정도까지는 더 팔 수 있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큰 규모는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에 대해서 좀 우려가 섞이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하방 경직성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EWY 한국 ETF가 일부나마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그래도 조금은 낙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 중에 뭐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비관적이지만 가격 내지는 매도 압력 뭐 이런 부분들은 너무 많이 팔았다, 너무 많이 내려왔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오히려 좀 강점이 되는 시기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도 한국물 ETF는 그래도 플러스를 보여줬던 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또 미국이 최근에 약간은 연말 연초 조정 장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좀 고점으로 인식이 되면서 하방 변동성을 보여주면 우리나라도 사실은 덜 빠지긴 하더라도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미국 시장을 바라봐야 될까요? 네, 미국 시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미국, 그러니까 세계 최대 국가인 미국에서 이렇게까지 견조한 경기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미국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런 경기 모멘텀이 유지될 거냐라고 했을 때 트럼프가 이제 취임한 이후에 시기를 바라보면 리쇼어링이라든지 아니면은 AI로 인한 혁신 성장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미국의 경기를 강하게 이끌어 나갈 것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PER 레벨로 보면은 S&P 500이 22배 정도까지 올라서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를 긍정적으로 보기는 봅니다만 멀티플이 확장되는 작년 시기보다는 올해가 아무래도 상승 탄력 자체가 지수 레벨로 봤을 때는 약간은 낮아지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2025년 1월 이제 두 번째 거래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1월 투자 전략 그리고 주요 이벤트들도 있을 거잖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벤트로는 일단 CES가 7일부터 10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8일 날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3일부터 16일까지 JP모건의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매크로 단에서 보면은 통화 정책이 제일 좀 중요한 부분인데 16일 날 한국의 금통위가 있고 23일에 BOJ가 또 금융정책위원회가 열리게 되고 28일부터 29일까지는 1월 FOMC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20일 날은 트럼프의 취임이 있을 예정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저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기존의 시장 컨센서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매크로 단에서의 시장 압박보다는 종목 이슈가 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시장에서도 약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CES에서 나타날 AI에 대한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감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어제 한국 시장에서도 나타났지만 낮아진 가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중소형주 효과가 좀 있는 편인데 이번에도 좀 그 부분들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월의 주요 이벤트 사실 통화 정책과 관련된 이벤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LS증권의 정다운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간밤에 미 증시는 연초에도 좀 하방 압력이 있었습니다. 일정 부분 조정이 나오는 국면이었는데 애플과 테슬라의 하방 압력이 새해 첫날에 약세 포인트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에는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강한 달러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의 경제가 워낙 좋다라는 인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신규 실업 청구 건수, 우리가 매주마다 챙겨보는 고용지표 21만 건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주면서 고용이 괜찮았고요. 미국의 어떤 S&P 글로벌 PMI도 예상보다 개선이 되면서 달러화가 11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넘어온다면 관건은 결국 또 원화가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아야 되는데 간밤에 NDF 환율도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안정을 찾았다는 점에는 좀 고무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일에 한국은행의 구두 개입 그리고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 더불어서 수출이 그나마 조금씩은 플러스로 보여주고 있는 점이 극단의 어떤 약세 구간을 원화가 지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조금씩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기환을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실적이 바닥을 지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곧 있으면 1월 중순부터는 또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4분기 그리고 작년 연간 실적 발표가 나올 텐데 이 부분을 통해서 하향 조정의 마무리와 올해 25년이 그나마 조금은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준다면 외국인들은 좀 기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은 1, 2주 통화 정책도 봐야 되고 트럼프 취임도 봐야 되는 기간까지의 기간 리스크는 남아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증시 대담을 사랑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앵커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음 주부터는 25년은 굉장히 치열한 생각과 투자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패널로 뛰어들어서 시장에 알토란 같은 투자 아이디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하루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